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합격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사과목,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중에서 61번 문제부터 80번 문제까지 쭉 다뤄볼 건데요. 제연설비, 스프링클러, 포소화 설비, 분말소화 설비까지 기계 분야 후반부에 자주 나오는 핵심 문제들만 많이 나와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하나하나 천천히 그림처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같이 가봐요. 61번 문제 카드. 자, 61번 문제 시작할게요. 제연설비 문제인데요. 이거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진짜 쉬워요. 문제는 이거예요. 제연설비를 설치할 때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몇 미터 원 안에 들어가야 하냐는 거거든요. 보기는 30, 40, 50, 60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정답은 4번 60m입니다. 왜 60m가 정답일까요? 제연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서는요. 하나의 제연구역이 직경 60m 원 안에 딱 들어가야 한다고 정해놨어요. 이렇게 해야 연기가 퍼지는 범위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럼 왜 나머지 숫자들이 헷갈릴까요? 30, 40, 50은 그냥 실제 기준이랑 다른 숫자예요. 제연구역 면적 같은 다른 소방 수치랑 섞어서 만든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데요. 제연구역은 이 직경 기준 말고도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도 있어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제연구역은 둥글게 60바퀴 돌아야 다 덮는다. 제연이란 단어랑 60을 딱 붙여서 외우시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키워드 카드. 이제 61번 문제 핵심 키워드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연구역이에요. 제연구역이 뭐냐면 연기가 퍼지지 않게 나눠놓은 구역이에요. 교실을 파티션으로 나눠서 냄새가 안 넘어가게 막아놓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직경 60m예요. 이건 제연구역 하나의 최대 크기를 원의 지름으로 잰 거예요.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거리를 상상하시면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제연설비예요.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가두거나 밀어내는 설비인데요. 방 안에 들어온 연기를 환풍기로 빼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제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먼저 문제에서 제연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바로 그 구역의 크기 기준인 직경 60m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 보기 중에서 60을 찾아서 답으로 고르시면 끝이에요. 62번 문제. 문제 카드. 자, 이어서 62번 문제 가볼게요. 스프링클러 헤드 수평거리 문제인데 이 문제는 숫자 3개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문제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때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적용 기준 중에서 잘못된 걸 고르는 거예요. 보기를 보면요. 1번 특수가연물 저장 장소는 1.7m 이하, 2번 무대부도 1.7m 이하, 3번 내화구조가 아닌 일반 대상물은 2.1m 이하, 4번 내화구조인 일반 대상물은 2.5m 이하로 나와요. 정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이 정답일까요? 실제로 내화구조인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거리 기준은 2.3m 이하거든요. 문제에서는 2.5m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게 틀린 설명인 거예요. 그럼 왜 헷갈릴까요? 1번이랑 2번은 무대부나 특수가연물 장소의 1.7m 이하 기준으로 맞는 설명이고요. 3번도 내화구조가 아닌 일반 대상물의 2.1m 이하 기준으로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 거죠. 더 알아두실 점은요. 공동주택 세대 내부는 또 따로 3.2m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따로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무대 위 1.7에서 춤추다. 내화구조는 2, 3일에 삼겹살 파티. 숫자를 리듬감 있게 외우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키워드 카드. 62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수평거리예요. 헤드 하나가 책임지는 범위를 잰 거리인데요. 우산 하나가 커버하는 범위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내화구조 여부예요. 건물이 불에 얼마나 잘 버티는지에 따라서 거리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튼튼한 벽인지 약한 벽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키워드는 2.3m예요. 내화구조인 일반 건물의 정확한 수평거리 기준인데 2.5m로 헷갈리기 쉬운 함정 숫자예요. 이 키워드들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장소가 무대부나 특수가 연물인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내화구조 여부를 확인하세요. 내화구조면 2.3m 아니면 2.1m 기준과 비교해서 틀린 보기를 찾으시면 정답이 나와요. 63번 문제 카드. 63번 문제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 장소 문제예요. 물분무소와 설비 대상 공장에서 물분무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는 1번 고온 물질이나 증류 범위가 넓어서 끌어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 저장 장소, 2번 물에 심하게 반응해서 위험한 물질을 만드는 물질 취급 장소, 3번 운전 시 표면 온도가 260도씨 이상 되는 기계 장치 있는 장소, 4번 니트로셀룰로스나 셀룰로이드 제품 같은 자기 연소성 물질 저장 취급 장소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 정답일까요? 니트로셀룰로스나 셀룰로이드 같은 자기 연소성 물질은요, 물 분무를 뿌리면 오히려 냉각이나 질식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설치 제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물 분무 설비가 잘 맞는 대상이거든요. 1번, 2번, 3번은 왜 맞는 설명일까요? 실제로 고온 물질, 물과 반응해서 위험 물질을 만드는 물질, 260도씨 이상 고온 기계 장치는 진짜로 물 분무 헤드 설치 제외 장소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설명인 거죠.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 장소는 결국 물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상황만 해당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니트로셀룰로스는 물 맞아도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져서 제외 아님? 이렇게 캐릭터처럼 생각하면 재밌게 외워지실 거예요. 키워드 카드. 63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물과 반응 위험 물질이에요. 물을 뿌리면 오히려 위험한 물질이 생기는 물질인데 나트륨을 물에 넣으면 불이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260도씨 이상 기계 장치예요. 뜨거운 기계에 물을 뿌리면 손상되는 상황인데 뜨거운 프라이팬에 찬물을 붓는 것과 비슷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니트로셀룰로스류예요. 자기연소성 물질인데 물로 냉각해도 괜찮은 물질이고 오히려 물 분무의 적응 대상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물이 위험을 키우는 상황인지 체크하시고요. 니트로셀룰로스류는 반대로 물이 도움되는 물질이라는 걸 확인하세요. 그러면 니트로셀룰로스류 보기가 틀린 설명이라는 걸 딱 찾을 수 있어요. 64번 문제. 문제 카드. 64번 문제 가볼게요. 분말 소화 설비에서 가압용 가스에 부착하는 기기를 고르는 문제예요. 문제는 이래요. 분말 소화약제 가압용 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A를 부착해야 하고요.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메가파스칼 이하 압력에서 조정 가능한 B를 설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1번 A는 전자개방 밸브, B는 압력 조정기, 2번 A는 전자개방 밸브, B는 정압작동장치, 3번 A는 압력 조정기, B는 전자개방 밸브, 4번 A는 압력 조정기, B는 정압작동장치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 정답일까요? 가압용 가스 용기가 3병 이상이면 2개 이상의 전자개방 밸브를 달아서 한꺼번에 열리게 해야 하고요. 가압가스 압력을 2.5메가파스칼 이하로 낮춰주는 압력 조정기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2번, 3번, 4번은 왜 오답일까요? 전자개방 밸브, 압력 조정기, 정압작동 장치의 역할을 서로 바꿔서 만든 함정이에요. 정압작동 장치는 저장 용기 쪽에서 압력이 설정 값에 도달하면 밸브를 열어주는 완전히 다른 장치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정압작동 장치는 저장 용기 쪽 개방 장치고 전자개방 밸브는 가압용 가스 용기 쪽 장치라는 위치 차이예요. 이 위치 차이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가스통 3개면 전자개방 밸브 2개 척, 압력은 압력 조정기가 살짝 눌러줘요. 이 키워드 카드. 64번 문제의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전자개방 밸브예요. 가압용 가스 용기를 한 번에 열어주는 전기 신호 밸브인데 리모컨으로 문을 여는 것과 비슷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압력 조정기예요. 가스 압력을 2.5메가파스칼 이하로 낮춰주는 장치인데 수도꼭지 수압을 줄여주는 조리개 같은 역할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3병 이상이에요. 이 기준이 적용되는 조건인데 용기가 3개 넘게 있을 때만 2개 이상의 전자개방 밸브를 단다는 거예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용기 개수가 3병 이상인지 확인하시고요. 그중 2개 이상에 다는 장치는 전자개방 밸브라는 걸 떠올리세요. 그 다음 압력을 낮추는 장치는 압력 조정기라는 걸 연결하면 정답이 나와요. 65번 문제. 문제 카드. 65번 문제. 소화수조 채수구 압력 문제예요. 문제는요. 소화수조가 옥상이나 옥탑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몇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보기는 0.1, 0.15, 0.17, 0.25예요. 정답은 2번 0.15메가파스칼입니다. 왜 0.15가 정답일까요?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서는 옥상이나 옥탑에 소화수조가 있을 때 지상 채수구 압력이 0.1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숫자들은 왜 헷갈릴까요? 0.1, 0.17, 0.25는 다른 소방설비, 예를 들면 옥내소화전 같은 설비의 방수압력 기준과 혼동하기 쉬운 숫자들이에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옥내소화전 방수압은 0.17메가파스칼, 스프링클러 방수압은 0.1메가파스칼이거든요. 헷갈리지 않게 표로 정리해서 외우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옥상 물탱크, 지상까지 내려오려면 015의 힘이 필요해. 키워드 카드. 65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옥상 또는 옥탑 수조예요. 건물 꼭대기에 있는 물탱크인데 아파트 옥상 물탱크를 떠올리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채수구예요. 소방차가 물을 끌어올 수 있게 만든 입구인데 수도꼭지 같은 역할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0.15메가파스칼이에요. 지상 채수구에서 나와야 하는 최소 압력인데 다른 설비의 0.1이나 0.17메가파스칼과 구분해서 외워야 해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소화수조 위치가 옥상이나 옥탑인지 확인하시고요. 지상에 있는 채수구를 확인하세요. 그 채수구 압력 기준이 0.15메가파스칼이라는 걸 떠올리면 정답이 나와요. 66번 문제. 문제 카드 66번 문제, 미분무소화 설비 감시 제어반 전용실 기준 문제예요. 문제는요, 감시 제어반을 전용실 안에 설치할 때 전용실 벽에는 기계실이나 전기실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두께 몇 밀리미터 이상의 망임 유리로 된 몇 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고 피난층 또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보기는 1번 3.5mm 4제곱미터 지하 1층, 2번 7mm 4제곱미터 지하 최하층, 3번 3.5mm 4제곱미터 지하 최하층, 4번 7mm 4제곱미터 지하 1층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 정답일까요? 감시 제어반 전용실의 붙박이 창은 두께 7mm 이상의 망임 유리로 4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요. 전용실 자체는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하거든요. 나머지 보기는 왜 틀렸을까요? 3.5mm는 망임 유리 두께 기준을 절반으로 착각한 오답이고 지하 최하층은 지하 1층과 헷갈리기 쉬운 표현이에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조건은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 같은 다른 설비의 감시 제어반 전용실 기준과도 거의 똑같아요. 한 번에 세트로 외워두면 여러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유리는 7겹으로 튼튼, 창문은 사각형 작게, 방은 지하 1층에 콕. 키워드 카드. 네. 66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7mm 망임 유리예요. 유리에 철망을 넣어서 깨지기 어렵게 만든 창인데 방범창처럼 튼튼한 유리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4제곱미터 붙박이 창이에요. 열리지 않고 고정된 작은 창문 크기 기준인데 화장실 작은 창문 크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세 번째 키워드는 지하 1층이에요. 전용실을 설치할 수 있는 층인데 피난층이 아니라면 지하 1층까지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유리 두께 조건인 7mm를 확인하시고요. 창문 크기 조건인 4제곱미터 미만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 설치 가능한 층인 피난층 또는 지하 1층까지 확인하면 답이 완성돼요. 67번 문제. 문제 카드. 67번 문제. 분말 소화 설비 가압용 가스와 추감용 가스 설치 기준 문제예요. 이 문제는 숫자를 잘 구분해야 하는 문제예요. 문제는요,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 또는 추감용 가스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보기는 1번 가압용 가스의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마다 40L 35도씨에서 1기압 압력 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으로 할 것. 2번 가압용 가스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에 대해 20g의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3번 추감용 가스의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에 대해 40L 35도씨에서 1기압 압력 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으로 할 것. 4번 추감용 가스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kg에 대해 20g의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 정답일까요? 추감용 가스의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의 기준은 소화약제 1kg당 10L 이상이거든요. 문제에서는 40L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가압용 가스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틀린 수치인 거예요. 1번, 2번, 4번은 왜 맞는 설명일까요? 각각 가압용 가스 질소 40L, 가압용 가스 이산화탄소 20g 더하기 배관 청소량, 추감용 가스 이산화탄소 20g 더하기 배관 청소량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거든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산화탄소는 가압용이든 추감용이든 다 20g 더하기 배관 청소량으로 똑같지만 질소가스는 가압용이 40L, 추감용이 10L로 다르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에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가압용 질소는 40L 콸콸, 추감용 질소는 10L만 살짝. 키워드 카드. 67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가압용 가스예요. 소화약제를 저장 용기에서 밀어내는 데 쓰는 가스인데 스프레이 캔의 압축가스와 비슷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추감용 가스예요. 평소에도 저장 용기 안에 미리 채워둔 가스인데 이미 눌려있는 물총 같은 느낌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예요. 가스 종류에 따라 필요한 양이 리터 단위인지 그램 단위인지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가압용인지 축압용인지 구분하시고요. 사용하는 가스가 질소인지 이산화탄소인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기준량, 질소는 40리터 또는 10리터, 이산화탄소는 20g과 비교해서 틀린 보기를 찾으면 정답이 나와요. 68번 문제 카드 68번 문제 포소화약제 혼합 방식 문제예요. 문제는요. 포소화약제 혼합 장치 중에서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고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이 뭔지 묻는 거예요. 보기는 1번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2번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3번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4번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이에요. 정답은 2번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입니다. 왜 2번이 정답일까요? 별도의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강제로 밀어넣어서 혼합하는 방식을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나머지 방식들은 뭐가 다를까요? 펌프 프로포셔너는 바이패스 배관으로 약제를 흡입하는 방식이고요. 라인 프로포셔너는 벤추리관으로 배관 라인에서 약제를 흡입하는 방식이에요. 프레저 프로포셔너는 가압수의 압력으로 저장 탱크에 약제를 밀어내는 방식이거든요. 다 비슷해 보여도 작동 원리가 다 달라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네 가지 혼합 방식, 펌프, 프레저 라인, 프레저 사이드를 그림으로 그려서 비교하면 훨씬 안 헷갈려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압입기 펌프가 옆에서 콱 밀어넣으니까 프레저 사이드. 키워드 카드. 68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압입용 펌프예요. 포소화약제를 강제로 밀어넣는 별도의 펌프인데 주사기로 약을 밀어넣는 것과 비슷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토출관 압입기예요. 펌프가 내보내는 물줄기에 약제를 섞어주는 장치인데 물줄기에 시럽을 섞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는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예요. 압입용 펌프로 강제로 섞는 이 방식의 이름이에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압입용 펌프라는 단어를 확인하시고요.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한다는 설명과 연결하세요. 그러면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69번 문제 카드. 69번 문제 발전실 소화기구 기준 문제예요. 문제는요. 발전실은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에 해당하는데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로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보기는 1번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 2번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3번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 4번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이에요. 그때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 정답일까요? 발전실이나 변전실 같은 부속용도 장소는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그 장소에 맞는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해야 하거든요. 1번, 2번, 3번은 왜 틀렸을까요? 1번이랑 2번은 25제곱미터 기준으로 실제 50제곱미터 기준과 다르고요. 3번은 능력 단위라는 표현을 써서 실제 기준인 소화기 개수 표현과 다르거든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부속용도별 추가 소화기구는 발전실, 변전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한 번에 묶어서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발전실은 50평마다 소화기 한 대씩 배치. 키워드 카드. 69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부속용도예요. 건물의 주 용도를 도와주는 별도 공간인데 아파트의 전기실이나 발전실 같은 곳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50제곱미터예요. 소화기 1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면적 기준인데 교실 한 칸 정도 크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적응성 있는 소화기예요. 그 장소의 화재 종류에 맞는 소화기인데 전기 화재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처럼 맞춰서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발전실이 부속용도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바닥 면적을 50제곱미터 단위로 나누세요. 그 면적마다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기준을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70번 문제 카드. 70번 문제 연결 살수 설비 배관 기준 문제예요. 문제는요. 연결 살수 설비의 배관에서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에 사용하는 배관이 뭔지 묻는 거예요. 보기는 1번 배관용 스테인리스 관관, 2번 배관용 탄소 관관, 3번 덕타일 주철관, 4번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관관관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 정답일까요?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요.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강강관처럼 고압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배관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나머지 배관들은 왜 아닐까요? 스테인리스 관관, 탄소 관관, 덕타일 주철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 1.2메가파스칼 미만에서 사용하는 일반 배관 기준이거든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배관 재질 선택 기준은 압력 1.2메가파스칼을 경계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여러 좋은 소화 설비 문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외워보세요. 1점이 넘으면 빡세게 아크 용접, 탄소 강강관, 등판. 키워드 카드 70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사용 압력 1.2메가파스칼이에요. 배관 재질이 바뀌는 기준 압력인데 이 압력을 넘으면 더 튼튼한 배관이 필요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아크 용접 탄소 강강관이에요. 고압에 견디도록 용접으로 이어붙인 튼튼한 강관인데 두꺼운 철제 파이프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일반 배관이에요. 1.2메가파스칼 미만에서 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배관들,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탄소 강관 같은 것들이에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이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고압 전용 배관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세요. 그러면 아크 용접 탄소 강강관을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71번 문제. 문제 카드. 71번 문제, 옥내 소화전 물 올림 장치 문제예요. 문제는요,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 송수 장치에는 물 올림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물 올림 장치의 전용 수조 유효 수량은 몇 리터 이상이고 급수 배관 구경은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보기는 1번 50리터, 15밀리미터, 2번 50리터, 20밀리미터, 3번 100리터, 15밀리미터, 4번 100리터, 20밀리미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 정답일까요? 물올림 장치의 전용 수조는 유효 수량 100리터 이상, 급수 배관 구경 15m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거든요. 나머지 조합들은 왜 오답일까요? 50리터, 20mm 조합은 실제 기준 수치와 다른 숫자를 섞어서 만든 오답이에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물올림 장치는 펌프보다 수온이 낮을 때 펌프 흡입 측에 항상 물이 차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는 개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물올림 수조는 100리터, 배관은 15mm. 키워드 카드 71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물 올림 장치예요. 펌프보다 물탱크가 낮을 때 펌프에 항상 물이 차 있게 해주는 장치인데 빨대에 물을 미리 채워두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유효 수량 100리터예요. 전용 수조에 항상 담겨 있어야 하는 최소 물의 양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급수 배관 15mm예요. 수조에 물을 계속 채워주는 배관의 최소 지름이에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수온이 펌프보다 낮은 상황인지 확인하시고요. 전용 수조의 유효 수량 100리터를 확인하세요. 급수 배관 구경 15mm 조건까지 맞춰서 정답을 고르시면 돼요. 72번 문제. 문제 카드 72번 문제, 스프링클러 가지 배관 헤드 개수 문제예요. 문제는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몇 개 이하인지를 묻는 거예요.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로 구획해서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와 격자형 배관 방식은 제외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보기는 8, 10, 12, 15예요. 정답은 1번 8개입니다. 왜 8개가 정답일까요? 교차 배관에서 분기된 한쪽 가지 배관에는 헤드를 최대 8개까지 설치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숫자들은 왜 오답일까요? 10, 12, 15는 실제 기준인 8개보다 많게 설정한 오답이에요. 다른 배관 관련 숫자와 혼동하기 쉬운 숫자들이거든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격자형 배관 방식이거나 칸막이로 방을 나눠서 헤드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이 8개 제한의 예외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가지 배관 한쪽엔 헤드 8개까지만, 문어다리처럼 딱 8개. 키워드 카드 72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교차 배관이에요. 가지 배관에 물을 나눠주는 큰 배관인데 도로의 중앙 큰 길 같은 역할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가지 배관이에요. 헤드가 직접 달려있는 작은 배관인데 큰 길에서 갈라지는 골목길과 비슷해요. 세 번째 키워드는 8개예요. 한쪽 가지 배관에 달 수 있는 최대 헤드 수예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교차 배관에서 갈라지는 지점을 확인하시고요. 한쪽 가지 배관을 기준으로 헤드 수를 세보세요. 최대 8개라는 기준에 맞춰서 답을 고르시면 돼요. 73번 문제. 문제 카드 73번 문제, 지하구 통합 감시 시설 문제예요. 문제는요,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통합 감시 시설 설치 기준 중에서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보기는 1번 소방관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소방활동 관련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2번 수신기는 방제실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방지 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 지상에 설치할 것, 3번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일 것, 4번 수신기는 화재 신호,
신호, 경보, 발화 지점 등 정보가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119 상황실이 있는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되도록 할 것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 정답일까요? 실제 기준에서는 수신기를요, 소방관서나 지하구의 통제실 등 관계인이 24시간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정해놨어요. 문제처럼 공동구 입구나 송수구 설치 장소로 한정하지는 않거든요. 1번, 3번, 4번은 왜 맞는 설명일까요? 정보통신망 구축, 광케이블 사용, 119 상황실 정보통신장치 표시 등 실제 통합 감시시설 기준과 다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에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수신기 설치 장소는 결국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곳이란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다른 설비의 수신기 위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수신기는 아무 데나 안 돼요. 사람 있는 방제실에 콱 앉혀야죠. 키워드 카드 73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통합 감시시설이에요. 지하구 화재 정보를 소방관서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인데 방범 CCTV 통합 관제실과 비슷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수신기예요. 화재 신호를 받아서 보여주는 장치인데 화재 경보를 알려주는 알람판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상시 근무 장소예요. 수신기가 설치돼야 하는 위치 조건인데 사람이 항상 지키고 있는 방제실 같은 곳이에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통합감시시설의 목적, 정보 실시간 공유를 확인하시고요. 수신기가 어디 설치되는지 확인하세요.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곳인지 아닌지로 옳고 틀림을 판단하시면 돼요. 74번 문제. 문제 카드 74번 문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분사헤드 문제예요. 문제는요.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몇 미터 이상, 몇 미터 이하로 해야 하고 천장 높이가 그걸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보기는 1번 0.2m, 3.7m, 2번 0.8m, 1.5m, 3번 1.5m, 2.0m, 4번 2.0m, 2.5m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 정답일까요? 분사헤드는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3.7m 이하 높이에 설치해야 하고요. 천장이 3.7m를 넘으면 헤드를 한 열 더 추가해야 하거든요. 나머지 조합들은 왜 오답일까요? 0.8에 1.5, 1.5에 2.0, 2.0에 2.5는 실제 기준 수치와 다른 값으로 만든 오답이에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0.2m에서 3.7m라는 범위는 사람 키보다 낮은 곳부터 일반 천장 높이까지를 커버하도록 정한 값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분사헤드는 발밑 영위부터 천장 상체까지 쭉! 키워드 카드 74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분사헤드예요. 소화약제를 뿌리는 노즐인데 스프링클러 헤드와 비슷한 역할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0.2m 이상이에요. 분사헤드를 달 수 있는 가장 낮은 높이인데 발목보다 살짝 위 정도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3.7m 이하예요. 분사헤드를 달 수 있는 가장 높은 높이인데 이보다 천장이 높으면 헤드를 한 열 더 추가해야 해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방호구역 바닥부터 높이를 재보시고요. 최소 0.2m, 최대 3.7m 범위를 확인하세요. 천장이 그걸 넘으면 추가 열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확인하면 답이 나와요. 75번 문제. 문제 카드 75번 문제,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 일제 개방 밸브 문제예요. 문제는요,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일제 개방 밸브가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최대 개수를 묻는 거예요.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보기는 60, 50, 30, 25예요. 정답은 2번 50개입니다. 왜 50개가 정답일까요? 일제 개방 밸브 하나가 담당하는 하나의 방수구역에는요, 헤드를 최대 50개까지 설치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숫자들은 왜 오답일까요? 60, 30, 25는 다른 소방 설비의 헤드 개수나 배관 관련 숫자와 혼동하기 쉬운 오답이에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방수구역을 2개 이상으로 나누면 이 50개 제한과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일제 개방 밸브 하나가 헤드 50개를 한꺼번에 콱 열어줘요. 키워드 카드 75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예요. 헤드가 항상 열려 있어서 밸브가 물을 한꺼번에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일제 개방 밸브예요. 방수구역 전체에 물을 한 번에 터주는 밸브인데 수문을 한꺼번에 여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는 50개예요. 밸브 하나가 담당하는 방수구역의 최대 헤드 수예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개방형 스프링클러에서 밸브의 역할을 확인하시고요. 하나의 방수구역 개념을 이해하세요. 그 구역의 헤드 최대 개수 50개를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76번 문제. 문제 카드
76번 문제, 인명구조기구 문제예요. 문제는요, 특정 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 종류 기준 중에서 물분무 등소화 설비 중 어떤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보기는 1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2번 분말 소화 설비, 3번 할론 소화 설비, 4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 정답일까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방사될 때 산소 농도를 낮춰서 사람이 질식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비를 설치한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해요. 2번, 3번, 4번은 왜 아닐까요? 분말 소화 설비, 할론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와 달리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공기호흡기는 소화약제 방사 후에도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구조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이산화탄소 뿜으면 숨 막혀. 그래서 옆에 꼭 공기호흡기 챙겨야죠. 키워드 카드 76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예요. 산소를 밀어내서 불을 끄는 설비인데 방한 공기를 다 빼버리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질식 위험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면 사람도 숨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공기호흡기예요. 질식 위험 장소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인데 산소통과 비슷해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산소를 줄인다는 점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질식 위험이 있음을 연결하세요. 그 위험 때문에 공기호흡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답을 고르시면 돼요. 77번 문제. 문제 카드 77번 문제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노즐 문제예요. 문제는요.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노즐은 20도씨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몇 킬로그램 퍼분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보기는 40, 50, 60, 80이에요. 정답은 3번 60kg 퍼분입니다. 왜 60kg 퍼분이 정답일까요?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요. 20도씨 기준으로 하나의 노즐당 60kg 퍼분 이상의 약제를 방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나머지 숫자들은 왜 오답일까요? 40, 50, 80은 실제 기준인 60과 다른 숫자로 다른 소화 설비의 방사량과 혼동해서 만든 오답이에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호스릴 방식은 사람이 직접 들고 다니며 사용하는 이동식 설비라는 점이에요. 고정식과는 방사량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호스를 들고 뛰면서 60kg 팍팍 뿜어요. 키워드 카드 77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호스릴 방식이에요. 사람이 직접 들고 다니며 뿌리는 이동식 소화 설비인데 소방호스를 직접 들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노즐이에요. 소화약제가 뿜어져 나오는 끝부분인데 물총 끝부분과 비슷해요. 세 번째 키워드는 60kg 퍼분이에요. 하나의 노즐이 1분에 방사해야 하는 최소 약제량이에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호스릴 방식임을 확인하시고요. 하나의 노즐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1분당 60kg 이상 방사 기준에 맞는 보기를 고르시면 돼요. 78번 문제 카드 78번 문제, 소화수조 채수구 접근거리 문제예요. 문제는요, 소화수조의 채수구는 소방차가 최대 몇 미터 이내에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보기는 1, 2, 4, 5예요. 정답은 2번 2m입니다. 왜 2m가 정답일까요? 채수구는 소방차가 2m 이내까지 접근해서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거든요. 나머지 숫자들은 왜 오답일까요? 1, 4, 5는 실제 기준인 2m와 다른 숫자로 혼동을 유도한 오답이에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소화수조, 채수구는 소방차 흡수관이 닿을 수 있는 위치라는 실용적인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소방차가 채수구 앞 2m까지만 오면 바로 흡수 가능. 키워드 카드 78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채수구예요. 소방차가 소화수조에 물을 끌어오는 입구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소방차 접근거리예요. 소방차가 채수구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하는지의 기준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2m예요. 실제 정해진 최대 접근거리예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채수구의 역할, 소방차가 물을 끌어온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소방차가 접근해야 하는 상황을 떠올리세요. 기준거리 2m를 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79번 문제 카드 79번 문제, 피난기구 설치 감소 조건 문제예요. 문제는요,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조건이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보기는 1번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 2번 층별 구조에 의한 감소, 3번 계단수에 의한 감소, 4번 건널복도에 의한 감소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 정답일까요? 피난기구 설치 감소 조건으로 인정되는 건 층별 구조에 의한 감소, 계단수에 의한 감소, 건널복도에 의한 감소 이 세 가지거든요.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는 감소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2번, 3번, 4번은 왜 맞는 설명일까요? 층별 구조에 의한 감소, 계단수에 의한 감소, 건널복도에 의한 감소는 모두 실제로 인정되는 피난기구 설치 감소 조건이거든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소방대가 진압이나 구조 활동에 사용하는 승강 설비예요. 피난기구 개수를 줄여주는 감소 조건과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엘리베이터는 소방관이 타는 거야. 피난기구 감소랑은 상관없어. 키워드 카드 79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층별 구조에 의한 감소예요. 건물층 구조상 피난이 유리한 경우 피난기구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계단수와 건널복도에 의한 감소예요. 실내 계단이 2개 이상이거나 안전한 건널복도가 있으면 피난기구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예요. 소방대가 화재 진압이나 구조에 쓰는 승강 설비인데 피난기구 감소 조건과는 무관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인정되는 감소 조건 3가지, 층별 구조, 계단수, 건널복도를 확인하시고요.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대 전용 설비임을 확인하세요.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감소 조건이 아닌 것임을 고르시면 돼요. 80번 문제. 그럼 문제 카드 드디어 마지막 문제 80번이에요. 호소화 설비 배관 설치 기준 문제예요. 문제는요. 호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기술 기준에 따른 배관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보기는 1번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5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2번 급수 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 포헤드나 고정포 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은 제외하고 는 개폐 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3번 가압 송수 장치의 최저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최저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4번 배관은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 정답일까요? 실제 기준에서는 유량 측정 장치가 펌프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해놨거든요. 문제의 150%는 틀린 수치예요. 2번, 3번, 4번은 왜 맞는 설명일까요? 개폐 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설치, 동결 방지 조치 등 실제 포소화 설비 배관 기준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거든요.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유량 측정 장치의 175% 기준은요. 옥내 소화전 같은 다른 가압 송수 장치의 성능 시험 배관 기준과도 똑같아요.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유량 측정 장치는 175%까지 돼야지 150%는 부족해요. 키워드 카드. 80번 문제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성능 시험 배관이에요. 펌프 성능을 시험해보는 별도의 배관인데 자동차 성능 테스트하는 시험장 같은 개념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유량 측정 장치예요. 배관에 흐르는 물의 양을 재는 장치인데 수도 계량기와 비슷해요. 세 번째 키워드는 175%예요. 전격 토출량 기준으로 측정 가능해야 하는 최소 비율인데 150%로 착각하기 쉬운 함정 숫자예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성능시험 배관의 유량 측정 장치를 확인하시고요. 전격 토출량 대비 몇 % 측정 가능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175%가 맞는 기준이고 150%로 쓰인 보기가 틀린 것임을 고르시면 정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61번 문제부터 80번 문제까지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알아봤는데요. 제연 설비, 스프링클러, 포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인명 구조기구까지 정말 다양하게 다뤄봤죠. 숫자 하나 차이로 정답이 바뀌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오늘 나온 핵심 숫자들은 꼭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로 만나요. 합격까지 응원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